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새쌍둥이, 그 여자의 손이 멈추지 않았다. 새벽 3시 폭우가 쏟아지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 환경미화원 강민서는 쓰레기 더미를 헤집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 그녀가 발견한 것은 피가 번진 박스 하나였습니다. 박스 안에는 갓 태어난 3명의 아기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체온 확인, 호흡 체크, 맥박 측정. 저체온증이야. 빨리 움직여야 해.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수백 번 해본 듯한 능숙함. 동료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민서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대체 이 평범한 환경미화원은 왜 이렇게 능숙한 걸까요? 그리고 이 세 아이는 누가 왜 버린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민서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보다 못한 삶이었죠. 매일 새벽 4시 좁은 원룸에서 홀로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환경미화 차고에 도착합니다. 저기 약골 강언니 왔네. 아침밥도 못 먹었나? 비실비실 대기는 채. 동료의 비아냥에도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작업 도구만 챙겼죠. 헛쭈, 강언니, 너 우리 무시하냐? 그때 김순자 반장이 민서를 감쌌습니다. 야, 너희들 입 좀 다물어. 순자는 민서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 민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전 내내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무겁고 더럽고 냄새나는 일.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오후 2시 퇴근 시간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한 정류소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소아과 병원, 유리창 너머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버스에서 내려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혼자 컵라면에 물을 부었죠. 그때 옆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민서는 귀를 막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죠.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 한 구석, 먼지 쌓인 책들, 소아과학개론, 신생아 응급처치, 소아질환 진단, 모두 의학서적이었죠. 민서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못해. 그날 밤 민서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 강민서, 32살, 환경미화원. 그것이 지금의 그녀를 설명하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죠. 이틀 후 새벽 3시 폭우가 쏟아지는 밤, 민서는 평소처럼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었습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장.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희미한 울음소리. 민서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비에 젖은 박스, 겉면에 핏자국.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습니다. 3명의 아기,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민서는 재빨리 아이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마이너스 저체온증, 둘째 마이너스 호흡 곤란, 셋째 마이너스 탈수 증상. 민서의 손길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기도를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죠. 살 수 있어. 반드시 살려야 해.
순자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아기들이야? 반장님, 119 불러주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했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는 어디에? 여기요. 3명의 신생아예요. 민서는 구조사들에게 상태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저체온증, 둘째는 호흡곤란, 셋째는 탈수 증상이에요. 구조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 민서는 가장 작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반드시 살아야 해. 구급차 사이렌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병원 응급실, 새 아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서는 유리창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다행이에요.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간호사의 말에 민서는 안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서야? 낯익은 목소리.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30대 후반 남자, 이준혁? 이 병원의 소아과 원장. 내가 여기에?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야, 정말 너야? 전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업복, 거친 손, 지친 얼굴. 내가 지금. 말씀하지 마세요. 민서가 준혁을 막았습니다. 제발이요.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동보호 전문가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30 중반 여성, 날카로운 눈빛. 아이들을 발견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제가 발견했습니다. 다은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친부모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그동안 아이들은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시설로 갑니다. 제가 돌보면 안 될까요? 다은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수입으로는. 다은 씨,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장님. 민서가 준혁을 막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은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 새 아이가 보였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작은 생명들. 민서야. 준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원장님,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제 그냥 환경미화원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CCTV로 한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박유진, 28살,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 새쌍둥이의 친모였습니다. 그날 오후 백화점 VIP 라운지, 명품 가방들이 늘어선 곳. 이건 어때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유진은 무심하게 대답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박유진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드립니다. 아이들 건으로.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유진. 완벽한 화장. 하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본인의 자녀가 맞습니까? 경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아이들을 버리신 겁니까?
유진은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 아이들을 데려가실 겁니까?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전 키울 수 없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와 복지사 다은, 민서와 유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발견한 사람인가요? 네. 아이들 상태는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유진은 경찰을 향했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민서가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아이들이 맞아요. 유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 키울 수 없어요. 제겐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게요? 제 커리어요. 유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걸 잃을 순 없어요. 박유진 씨, 다은이 나섰습니다. 친모가 양육을 포기하면 72시간 내에 보호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72시간. 민서는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은 일어나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민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72시간. 포기할 수 없어. 3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48시간 남음. 민서는 시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양육권 신청서를 들고 실례합니다. 아, 강민서 씨. 다은이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어렵겠는데요. 왜 안 되나요? 환경미화원의 월급으로는 아이 한 명도 힘듭니다. 전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 다은 씨, 원장님? 원장님 괜찮아요. 민서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서야. 준혁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환경미화원이 아닙니다.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서는 3년 전까지 이 지역 최고의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명문대 수석 졸업, 최연소 전문의 자격, 수많은 생명을 구했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3년 전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가 사망했고 민서는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서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민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죽었고 민서는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이제 그냥 환경미화원입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에요. 그날 밤 민서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 구석 쌓인 의학 서적들을 꺼냈습니다. 소아과학개론 책 첫 장에 민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 강민서.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을 걷던 자신, 환자들이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 아이들이 방긋 웃던 순간. 그러나 지금은 작업복을 입고 쓰레기를 치우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민서는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그 아이들만은 포기할 수 없어. 민서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준혁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오래된 파일, 3년 전 의료사고 기록. 준혁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다은 씨,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1시간 후, 준혁의 사무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다은은 파일을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설마 3년 전 민서가 치료했던 그 아이요. 환자 보호자 박유진? 맞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박유진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다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당시 아이는
혼자 방치돼 있었어요. 뭐라고요? 박유진은 회의가 있었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죠. 아이는 폐렴에 걸렸고 민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왜 민서 씨가 박유진의 남편이 재벌이었거든요.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죠. 민서가 오진했다고. 그럼 민서 씨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고. 민서가 뭐라고 했나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까지 잃은 엄마가 감옥에까지 간다면 정말 슬픈 일일 거예요. 또 아이를 살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큰 건 사실이고요. 다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는 유진을 보호하려고 모든 책임을 짊어진 거예요. 그날 오후 다은은 유진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최상층. 정다은 씨? 다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꺼냈죠. 3년 전 기록이에요. 다은이 파일을 밀었습니다. 당신의 첫째 아이.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아이를 치료했던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강민서. 네, 강민서 씨예요. 강민서 씨는 당신을 감싸기 위해 침묵했어요. 자신의 모든 걸 잃으면서까지. 다은은 일어섰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이들은 시설로 갑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진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기를 침대에 급히 눕히고는 금방 돌아올 테니 울지 마. 울지 마, 제발. 유진은 문을 닫았습니다. 작아져가는 아기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금방 끝이 날 것 같았던 회의가 2시간, 3시간, 어느덧 6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긴 마라톤 같은 회의가 끝이 나고 늦은 밤이 되어 들어온 집에서 유진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축 늘어진 아기, 차가워진 몸,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던 자신,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밤새 치료하던 한 여의사, 강민서.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를 죽게 둔 건 바로 나였어. 나의 출세 욕심에 새 쌍둥이를 쓰레기장에 버린 것도 나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마지막 날 아침, 민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아이들은 시설로 갑니다. 병원 복도. 민서는 신생아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얘들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게.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유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붉게 부은 눈. 시간 좀 주시겠어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3년 전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아이를 치료했던 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죽였어요. 아픈 아이를 6시간 동안 집에 혼자 뒀어요. 회사 회의가 중요해서, 승진이 걸려 있어서. 유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엄마 자격이 없어요.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 새 쌍둥이가 생겼을 땐 좋았는데 막상 낳고 보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 아이들도 나로 인해 첫째처럼 같은 꼴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새 쌍둥이들도 버렸어요. 유진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서는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유진 씨, 저도 알아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매일 밤 악몽을 꿔요. 하지만 민서는 유진 곁에 앉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당신도 아팠던 거예요. 민서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전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래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같이 배우면 돼요. 엄마가 되는 법. 정말요? 유진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저도 도울게요. 함께 키워요. 바로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과 다은이였습니다. 민서야, 좋은 소식이 있어. 내 박탈된 의사면허.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권 신청이 받아들여졌어. 정말이에요? 진짜야. 이제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박유진 씨, 다은이 말했습니다. 양육권 신청서 제출하실 거죠? 네. 제가 키우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람은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새 아이가 보였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작은 생명들. 선생님, 유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민서가 유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함께니까.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 개원한 소아과 의원, 간판에 적힌 이름이 새쌍둥이 소아과입니다. 원장 강민서, 민서는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첫 환자분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엄마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멋진 왕자님. 민서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야?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을 보니 애가 안심하나 봐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아이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진료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앞 작은 공원. 한 여자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박유진,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죠. 새 아이가 유모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새쌍둥이. 엄마, 저기 비둘기다. 나도 보고 싶어. 유진은 새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내렸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아이들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네, 유진 씨. 저녁 시간, 민서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접니다. 준혁의 목소리. 문을 열자 준혁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개원 축하해. 고마워요, 원장님. 민서야, 나. 원장님. 민서가 준혁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미소 지고 있었죠. 전 알아요. 정말? 네, 그리고 저도. 그녀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주말, 민서와 유진, 준혁, 순자 반장까지 4명의 어른과 새 아이 모두 함께 어느 공원에 왔습니다. 1년 전 쓰레기 처리장이 있던 바로 그곳. 지금은 아름다운 가족공원으로 변해 있었죠. 야, 닥터강. 순자가 민서를 불렀습니다. 이제 힘없다고 무시당하지 마. 모두가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예쁘다. 유진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이제 진짜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죠. 민서 씨, 고마워요.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운 두 영혼. 선생님, 새 아이가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같이 놀아요. 두 여자는 웃으며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공원을 붉게 물들이고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엄마가 되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구나. 1년 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된 새 생명, 그 생명들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때로는 기적이 이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버려진 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처럼, 절망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처럼,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